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영상 후반에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1시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파이의 흐름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밟아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0.24달러 부근에서 단기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일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50일 이평선 저항 돌파가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일은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어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50일 이평선을 밟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저항선이죠. 100일 이평선을 돌파, 테스팅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다행히 52평선을 돌파한 후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 삼고 100일 이평선을 만나러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큰 이슈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100일 이평선과 파이현 캔들이 만나는 지점이 올해 12월쯤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시기에 금리 인하 이슈라든지 연말에 여러 코인 관련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가 이 시기에 호재를 발판 삼아서 추가 상승을 한 후에 100일 이평선 라인을 지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파이 흐름을 보면요. 지속적인 하락세가 점점 약해지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상승 구조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RSI 히트맵을 통해서 파이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참고로 X축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코인이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형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Y축은 이제 RSI 수치인데요. 위로 갈수록 과매수 상태, 즉 과열 구간에 가까워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앙은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즉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파이는 이 7일 기준 RSI로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중립 구간으로 넘어가는 위치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려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1시간 RSI 차트로 보게 되면요. 최근 전체 코인들이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 중립에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파이 역시 초단기적으로는 과매수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았을 때는 파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청산맵 차트를 보더라도요. 가격이 조금 상승함에 따라서 이 고배율로 롱 포지션이 좀 더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파이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열이 지금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 염두를 해두고 차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 분석 또는 데이터 공유는 파이코인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데이터를 공유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수치도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TPS 수치가 되겠습니다. 파이가 올해 이제 출시가 막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올해 나온 신규 프로젝트이고요.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킬 만한 유틸리티가 부족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PS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TPS라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서 초당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를 얘기를 하는데 스텔라와 파이는 현재 200 TPS로 설정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1초에 최대 200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스텔라나 파이 같은 경우 필요의 경우 이 TPS가 수천 TPS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 값은 최대 200 TPS 정도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잘못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의 TPS가 7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TPS 수치가 0.2에서 0.5 정도의 수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1초에 0.2개나 0.5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는 블록체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1.4 TPS 수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파이 앱의 사용성이 블록체인상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개인의 파이 지갑 사용성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트랜잭션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파이를 입출금할 때는 파이 블록체인이 사용이 됩니다. 거래소 자체에서 매수 매도할 때는 파이 블록체인과 관계가 없지만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파이를 입출금할 때는 파이 블록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 모두 파이 온체인 데이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파이에서 많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파이 생태계에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온체인 지표를 보면요. 파이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만 하고 있는 지갑이죠. GASW 지갑 9시간 전에 OKX 거래소에서 159만 개 파이를 다시 출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갑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파이코인을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출금을 해서 파이 개인 지갑으로 가만히 보관을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파이의 유통량을 조절을 해주고 있고 투자 심리에도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GASW에만 약 3억 8천만 개의 파이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요. 또 이 GASW에서 다른 개인 지갑으로 파이를 몇 번 분배를 했는데 그 지갑에서도 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량까지 합하면 대략 약 4억 개 정도의 파이가 이 GASW를 기준으로 해서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GASW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파이가 더 많이 몰릴수록 파이 유통량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코인마켓캡에 실린 파이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서 파이가 조만간 진행할 업데이트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업데이트들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 텐데요. 먼저 올해 말부터 EU 유럽권에서 암호화폐가 합법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카 법에 부합하는 백서를 프로젝트가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 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미카 기준을 충족하는 백서를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파이는 EU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파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프로젝트들도 미카 관련 백서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카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만큼 이 기준을 만족하고 EU 국가 내에서 문제없이 거래될 수 있는 코인이라면 신뢰 기반을 확보했다라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EU 국가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파이의 공신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파이가 상당히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파이 앱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딩 없이 AI 기반의 바이브 코딩 형태로 파이 앱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만 제공이 되었고 그래서 비개발자들도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 코드 소스를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수정 범위에도 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 개발자들에게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기능의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앱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외부에서 직접 편집하고 다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 개발자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개발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파이와 오픈마인드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이가 대표적인 AI 코인으로도 앞으로 명성을 얻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AI 기능이 탑재된 앱 스튜디오 성능 향상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큰 업데이트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파이 프로토콜 23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각종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프로토콜이 23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에는 스텔라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술적 장점을 도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분산형 KYC 검증 시스템을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스텔라의 경우 프로토콜 20 버전 이후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소로반을 도입을 했고 이후에 생태계가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 역시 현재는 19 버전을 머물고 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호환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스텔라처럼 스마트 컨트랙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외부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 파이 지갑 내에서 다양한 토큰과 직접 수합할 수 있는 파이 덱스 역시 테스트 중인데요. 그래서 파이 앱 개발자들이 자체 토큰 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파이코인과 덱스에서 연동을 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좋은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파이어 사이드의 파이어 토큰, 앞으로 파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가 될 겁니다. 또는 커넥트 소셜의 아르테리움과 같은 이 포인트도 앞으로 파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가 되어서 우리는 현재 파이의 1차적인 생태계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훨씬 확장된 다양한 구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마켓캡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87,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만 놓고 본다면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는 아닌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에서 큰 조정 후에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의견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대로 더 쭉쭉 내려간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서로 반반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X를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데드크로스에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패턴이 발생하면 추세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데드크로스 발생을 두고 앞으로 시장이 상당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호는 이미 천천히 예고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데드크로스 이후에 오히려 반등이 나왔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즉 데드크로스 관련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전 상황과 또 이번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면 현재는 그보다 훨씬 아래에서, 즉 반등의 힘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 데드크로스 시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 더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심리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공포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데이터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또 그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껴왔듯이 기술적인 지표, 이 데이터가 항상 좋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또 지표가 반대로 나쁘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락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표는 그냥 참고용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런 차트나 지표만 보고 판단을 했다면 우리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참고 사항으로만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구간은 상방과 하방의 각 시나리오의 확률을 고려하면서, 즉 익절 라인과 손절 라인을 명확히 개인적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지, 지금 비트 홀더이건 알트 홀더이건 지금 당장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은 분명하게 잡아 놓아야 되겠지만은 상방으로 움직일 확률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변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알트코인 가격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일단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지난 두 차례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는 가격이 이미 선반영이 오래전에 되어버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확률 상승이 급작스럽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 수치가 높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는 위원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경제 데이터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금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제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금리 결정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에 돈이 막 풀려서 들어오는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12월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서야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로 해서 코인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MSCI 지수에서 스트레티지와 같은 기업이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역시 JP모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은 과거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래서 MSCI 관련 뉴스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공포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런 뉴스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을 한 만큼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하락이 분명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무조건 100% 하락장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개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기회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파이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앞전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미 파이는 장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파이의 캔들 움직임, 이평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파이는 거래소 가격에만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질적인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 진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파이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파이 단독 업데이트로도 충분히 가격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이 시장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현재 공포 속에서 냉정한 판단과 계획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